안녕하세요. 정보처리와 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널명에 대한 카테고리를 구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였습니다. 정보를 찾기 쉬운 함수였죠. 먼저 우리 한번 VLOOKUP 함수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같다, 는 표시를 넣어주시고 VLOOKUP이라고 치시면 아래에 자동 완성돼서 뜨는데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VLOOKUP 함수의 조건은요, 제일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값, 찾을 값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카테고리를 채널명에 따라서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찾을 값으로 채널명을 주면 되겠습니다. 채널명은 F11에 있기 때문에 F11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쉼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채널명과 카테고리를 어디서 찾을지 데이터의 범위를 주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의 범위를 줄 때는 주의할 점은 내가 찾을 값, 이 채널명이 맨 앞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명이 제일 앞에 오려면 C3부터 H10까지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널명으로부터 구하려는 카테고리가 몇 번째에 위치하는 열인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채널명이 1이라고 했을 때 가입일이 2, 카테고리가 3이기 때문에 3을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확도에 대한 것은 0을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값을 찾아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엔터 치시면 마이소 코리아는 과학과 기술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 여러 번 반복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최대 조회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조회수는 max 함수를 사용했었는데요. 는 해서 max라고 입력을 하고 그냥 어떤 수의 집합을 주면 그 안에서 제일 큰 수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 조회수의 집합 H3부터 H10까지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최대 조회수를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 최소 조회수는 min 함수를 사용을 했고 최대 조회수와 마찬가지로 조회수의 집합을 이렇게 주시면 이 집합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돌려줍니다. 자, 최대 조회수와 최소 조회수는 max와 min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수의 집합에서 두 번째로 큰 수 또는 세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할 때는 large 함수와 small 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두 번째로 큰 조회수를 찾기 위해서는 large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수의 집합을 주시고 이 안에서 몇 번째로 큰 수를 찾을지 그 순서를 주시면 이렇게 2라고 넣어주시면 두 번째로 큰 조회수를 찾아서 돌려줍니다. 자, 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도 라지 함수와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의 집합을 주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작은 수를 찾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3이라고 넣어주시면 제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세 번째로 작은 조회수를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독자 수가 10,000 이상인 유튜브의 수를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볼 거예요. 수를 세다는 뜻은 count였고, 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if를 붙여서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거고, 자,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을 찾을 범위를 주시고 조건을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서 개수를 세해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10,000 이상인 유튜브 수를 셀 거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의 집합을 이렇게 데이터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뒤에 조건을 주게 되는데요.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만 이상이기 때문에 자, 이 부등호를 넣어주시고 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큰 따옴표 밖에 입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조건이 들어가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두 개, 만 이상이 12,712 그리고 18,451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을 정확히 찾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때는 count if 함수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것이 sum if 함수였는데 sum if 함수는 sum이라는 것은 합계고 마찬가지로 if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는 경우인데요. 자, 카테고리가 엔터테인먼트인 구독자 수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sum if 먼저 조건을 찾을 범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찾을 것은 이 3부터 이 10까지 카테고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면 됩니다. 조건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엔터테인먼트라고 쳐도 되고요. 그냥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 이 4를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구독자 수를 더해주기 위해서 구독자 수의 범위를 주시면 엔터테인먼트인 구독자 수만 찾아가면서 합계를 구해줍니다. 자, 이 구독자 수의 범위는 합계를 구할 범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각각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구독자 수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더해서 이렇게 합계를 돌려줍니다. 이거 계산기로 한번 구해보셔도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배워볼 함수는요. daverage 함수와 dsum 함수입니다. daverage 함수와 dsum 함수에서 맨 앞에 있는 d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주어진 자료를 이용을 해서 평균과 합계를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daverage 함수와 dsum 함수 같은 경우는요. 특히 dsum 함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sumif 함수와도 똑같은 내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구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자, 한번 먼저 daverage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average 함수는 형태가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그리고 필드 제목,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을 맨 마지막에 써주게끔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의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그냥 전체 이렇게 쭉 B2부터 H10까지 통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필드 제목은 내가 평균을 구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의 필드 제목을 주면 되는데요. 필드 제목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플앤블로그의 구독자 수의 평균이에요. 자, 구독자 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필드 제목은 이 구독자 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요. 피플앤블로그의 구독자 수 평균이기 때문에 피플앤블로그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플앤블로그가 조건이고 구독자 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 제목은 구독자 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보실 텐데요. 먼저 daverage의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B2부터 H10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범위를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제목은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할지기 때문에 구독자 수, 즉 G2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것만 넘겨주면 알아서 이 안에서 찾아가지고 돌려줍니다, 값을. 그렇기 때문에 필드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안에는요, 이 필드 제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는요, people&blog라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필드 제목을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people&blog 이렇게 드래그해서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그 범위는 2부터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테고리를 왜 같이 넘겨주어야 되냐면요. people&blog는 지금 요 안에서는 카테고리 안에만 있지만 어쩌면 어떤 데이터 안에서는 채널명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필드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인지 정확히 이 필드 제목을 넘겨주셔야 조건에 맞게 값들을 찾아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B2에서 H10까지 범위를 주시고 필드 제목은 G2, 구독자 수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카테고리가 people&blog라고 해서 2부터 3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사용해서 결과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average라고 치면 여기 밑에 또 뜨는 게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고 먼저 데이터베이스 B2부터 H10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 제목,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조건, 카테고리는 people&blog 이렇게 넣어주시면 people&blog의 구독자 수의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dsum 함수는요, daverage 함수와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요 구독자 수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합계를 구하는 것이 dsum 함수입니다. 사용법은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B2부터 H10. 필드 제목은 지금은 뭐의 합계를 구할 거죠? 자, 게시된 비디오 수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게시된 비디오 수가 필드 제목인 부분은 자, F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people&blog예요. 카테고리가 people&blog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부터 3까지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dsum 함수에도 마찬가지로 H10 쉼표 찍고 F2 2부터 3까지 구해주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dsum 함수를 통해서 people&blog에 게시된 비디오 수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dsum 자, B2부터 H10까지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게시된 비디오 수는 F2 제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카테고리가 people&blog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을 넣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people&blog에 게시된 비디오 수의 합계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자, 이게 sum if 함수와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방식만 조금 다릅니다. sum if 함수로 한번 똑같은 내용을 구해볼게요. 자, sum if 함수로 먼저 sum if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줄 거기 때문에 3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조건은 people&blog입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비디오 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동일하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sumif 함수와 dsum 함수는 그냥 시험에 따라서 dsum 함수가 출제될 수도 있고 sumif 함수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함수는요, if 함수입니다. if라는 뜻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A를 쓰고 조건이 틀리면 B를 쓰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을 출력할지 선택해서 값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if 함수는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이 맞으면 첫 번째 게 출력이 되고 조건이 틀리면 두 번째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조건들은요.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도 명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두 가지 딱 조건이 맞으면 A, 조건이 틀리면 B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형태의 수식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볼게요. 게시된 비디오 수가 100 이하이면서 구독자 수가 10,000 이하이면 하트,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을 구할 겁니다. 자,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게시된 비디오 수가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00 이하는 자, 이 기호를 사용을 하고 뒤에 숫자 10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10,000 이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0,000 이하. 자, 근데 조건이 두 개이고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두 조건, 게시된 비디오 수가 100 이하이면서 그리고 구독자 수가 10,000 이하이면 하트예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공백, 아무것도 안 넣어줄 거죠. 근데 함수식에서 공백을 표시할 때는요. 큰 따옴표 그리고 띄어쓰기 한 번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건이 두 개고 두 가지 모두가 맞아야 첫 번째 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AND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건을 처음에 써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AND 자, 가로를 열고 닫아주세요. 그 안에다가 조건을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게시된 비디오 수가 100 이하예요. 게시된 비디오 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요거 유튜브가 K0102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 중에서는 게시된 비디오 수의 위치는 지금 F3이네요. 자, F3이 100 이하이거나 자, 쉼표 찍고 조건을 두 가지 이상 나열할 때는 이렇게 쉼표를 넣어주시고요. 구독자 수는 G3이네요. G3 구독자 수가 10,000 이하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AND 해서 이 조건이 자, 쉼표 찍고 맞으면 하트입니다. 자, 앞에 게 맞으면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진실이면 하트, 틀리면 이렇게 빈 공백을 넣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줄을 다 한 번씩 비교를 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함수는 이
행의 개수만큼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겠죠?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if 자, and 해서 조건 2개 F3이 100 이하이고 G3이 10,000 이하이면 하트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 자, 이 경우에는 공백이 나왔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F3 100 이하인가요? 이거 맞죠? 자, 구독자 수 10,000 이하인가요? 아니죠. 이게 틀렸기 때문에 얘는 공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조건식은 요거 클릭해 보시면 위에 함수식은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자, 얘를 반복적으로 밑에도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건데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한 다음에 자, 보시면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요 부분까지 채워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지금 이거 네임이 나온 이유는 요거 하트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돼서 이 네임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히 나오죠. 자, 요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들어가게끔 사실 이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면 하트 겉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어주지 않아도 함수 마법사가 알아서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입력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정확히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게시된 비디오 수가 100 이하이거나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자, 이거나 구독자 수가 5,000 이하이면 하트,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조건이 맞을 때는 똑같죠. 요거 그냥 똑같습니다. 하트이고 그 다음에 공백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도 비슷한데요. 자, 게시된 비디오 수가 100 이하인 건 맞죠? 근데 구독자 수는 5,000 이하입니다. 구독자 수가 5,000 이하 이기 때문에 이렇게 5,00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요, 뭐뭐이거나이기 때문에 100 이하인 경우에도 하트, 그리고 구독자 수가 5,000 이하인 경우에도 하트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조건은요, 이거랑 거의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요. 수정을 해줄게요. 자, F3이 100 이하이거나 이거 AND 대신 5어만 넣어주시면 되고 G3은 5,000 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쭉 드래그 해주시면 자,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무조건 하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는 AND 함수나 OR 함수로 조건을 여러 개 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